안녕하세요. 이번 과제는 모션 그래픽 과제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됐을 때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거는 블루 스크린 부분만 없애버리고요. 인물은 그대로 살려놓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동물 일러스트, 요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합성하는 작업으로 완료시킬 거고요. 최종적으로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두 사람의 댄스 영상을 합쳐 놓는 것으로 완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 동물 일러스트 이미지를 찾는 게 맨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구글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동물 일러스트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동물 일러스트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동물 머리가 잘 그려진 일러스트 이미지를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 사이즈가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이미지 사이즈가 좀 큰 거, 1000 사이즈, 1000 픽셀은 좀 넘는 그런 이미지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걸 찾았다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동물 이미지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미리 저장해 둔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이미지는 여기에 있고요. 자, 이것을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던져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많이들 이런 워터마크를 많이 합성해 놓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워터마크를 좀 지워서 깔끔하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선택 툴 클릭하고 선택하고 이미지 크롭 하시면 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지게 돼요. 자, 그런데 현재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얼마 정도 크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512 정도 사이즈로 일단 키우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미지의 사이즈는 억지로 확대되면서 좀 커지게 됐죠. 자, 여기에서 브러쉬 툴 선택하고 Alt 버튼 누르시고 이런 워터마크를 지워야 되니까 현재 이 노란색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포그라운드 컬러가 지정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검정색의 브러쉬를 커서를 갖다 두고 Alt 버튼 누르고 클릭 이렇게 커서가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 포그라운드 컬러가 내가 지정한 클릭한 그 이미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Alt 버튼 누르고 노란색을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로 이렇게 워터마크 있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지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Alt 버튼 클릭해서 이렇게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해상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이렇게 얼룩이 진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좀 깔끔하게 색칠을 채워지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 세세한 부분들을 이렇게 브러쉬 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브러쉬 사이즈가 크죠. 자, 그럴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색을 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후의 작업들은 선생님이 다 완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얼룩진 부분들이나 워터마크 이런 부분들을 지우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셨으면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세이브 에즈에서 호랑이 얼굴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음 과정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크로마키 제거하고 합성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켜줍니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고 애프터 이펙트를 켜주고 나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애프터 이펙트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동영상을 우리가 촬영했던 블루스크린 동영상을 여기다 이 프로젝트 요 창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댄스 동영상 하나를 여기다 던져 넣을게요. 네,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쪽 아래쪽 타임라인 쪽에다가 던져 넣으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찍었던 블루 스크린과 앞쪽에서 댄스를 추는 학생 모습이 보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블루 스크린을 빼고 이 인물만 남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이펙트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룹 안에서 키라이트라는 명령이 보일 겁니다. 자, 이것을 이쪽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 자, 그러면 방금 전에는 이 프로젝트 창이 있었죠. 근데 프로젝트 창 바로 옆에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창이 새로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크린 컬러입니다. 이 스포이트 툴 클릭하고 이 중에서 좀 어두워 보이는 파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자, 그렇게 하니까 파란색이 빠졌죠. 전체적으로 다 배경색이 어둡게 보이는데 이거는 원래 배경색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100% 지금 위쪽 부분은 보면은 100%다 배경색이 빠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잘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파이널 리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스크린 매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인물 주위에 몇 군데 이런 부분들 보면 아직 덜 빠졌죠. 그리고 위쪽 상단에도 노이즈가 좀 그대로 보입니다. 컬렌트 타임 바를 쭉 움직여 보시면 여기에 덜 빠진 부분들이 좀 보일 겁니다. 자, 이것을 확실하게 인물은 흰색, 배경은 검정색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요 스크린 매트라는 요 옵션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거기서 클립 블랙. 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쭉 올려 보면 검정색 있는 부분은 좀 더 진한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클립 화이트 부분은 흰색을 좀 더 밝은 흰색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 한 68 정도. 자, 한번 또 쭉 드래그 해 보면서 아직 좀 덜 빠진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죠. 자, 이걸 조금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클립 블랙을 좀 더 올려야 되겠군요. 좀 더 올리고 요거를 좀 더 네, 이 정도 44, 63. 네, 여기도 아직 덜 빠졌죠. 자, 그러면 다시 클립 화이트 부분을 좀 더 밝게. 자, 이제 전체적으로 잘 빠진 듯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널 리절트로 다시 바꿔줍니다. 배경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메뉴에서 뉴, 솔리드. 자, 색은 분홍색 정도, 밝은 분홍색으로 만들어주고, 사이즈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OK. 자,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자, 이 레이어는 배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보다 아래쪽에 존재해야지 배경 레이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 스크린은 뺐고 이제부터는 얼굴을 추적할 트랙 모션 기능을 한번 사용해서 얼굴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레이어를 선택하고 현재 이 창 아래쪽에 보면은 트랙 모션이라는 이 버튼이 보일 겁니다. 자, 일단은 트랙 모션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마우스 스크롤로 이렇게 들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줌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트랙 포인트라고 트래킹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얼굴을 추적할 거기 때문에 이 트랙 포인트를 얼굴에다가 갖다 놓고, 자, 이 트랙 포인트를 제가 이제 여러 번 적당한 위치를 찾으면서
실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처음 시작점에 이렇게 얼굴이 블러가 많이 생겼죠. 모션 블러가. 이럴 경우에는 거의 이 트랙 포인트가 트래킹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뒤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얼굴 형태가 잘 드러나는, 명확하게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일단은 얼굴 위치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 안쪽 사각형은 이 눈을 지정을 하고, 바깥쪽 사각형은 전체적으로 얼굴 형태를 다 감쌀 수 있도록 만들고, 자, 어느 정도 지정이 다 됐으면 그때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막 왔다 갔다 하죠. 이때까지는 잘 계속 잘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후반부 쪽으로 갈수록, 후반부 쪽에 가면서 약간 튀죠. 이렇게 튀고, 예, 왜냐면 이렇게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되면 사실 모션 트래킹이 제대로 추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이 정도는 아예 얼굴을 벗어나 버려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초 정도만 사용하면 되니까 대략 한 요 정도까지만 추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예, 그냥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그리고 앞부분에서 빠르게 내려올 때는 얼굴에 모션 블러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앞쪽으로 당겨서 시작점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후에 모션 트래킹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은 아예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배경도 예, 비슷한 위치로 맞춰주고요. 렌더링 될 영역을 지정하는 곳인데 똑같이 비슷한 위치까지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최종적으로 렌더링 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아마 렌더링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됐고요. 모션 트래킹은. 자, 그러면 이 모션 트래킹을 잡은 이 하나하나 점들을 보시면 이게 매 프레임마다 키가 생성된 건데요. 하나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에서 null object. 예, null이라는 건 빈 오브젝트라는 뜻입니다. 클릭. 그러면 null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edit target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서 motion target 어떤 레이어에다가 넣어줄 것이냐, null1이라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 apply 버튼을 클릭하면 자, 완료가 됩니다. apply.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네모난 사각형이 사실 null 오브젝트인데, 이 여기에 우리가 방금 전에 추적했던 그 추적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null 오브젝트 여기에 포지션 값에 키 데이터가 찍혀진 상황입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방금 전에 우리가 포토샵에서 만들어줬던 도구의 얼굴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헤드. 자, 이것을 프로젝트 창 선택해 놓고 도구 헤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자, 이제 들어왔죠. 자, 이것을 맨 위쪽에다가 던져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져 놓고 이 바깥쪽 흰색 배경을 없애야 되겠죠. 이걸 해주기 위해서 obsolete 칼라 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색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선택하고 흰색 지정을 하면 네, 아직 빠지지는 않았죠. 여기서 컬러 토러런스 값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 흰색이 빠지고 있죠. 자, 조금 더 한번 올려볼까요?
그래서 컬러 토러런스 값은 한 20 정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도구 개의 얼굴은 좀 더 작게 스케일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도구 헤드 레이어 선택하고 트랜스폼, 거기서 스케일 값을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익살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 얼굴보다는 좀 크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 마우스 스크롤로 좀 더 앞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펜 기능을 사용하려면 여기에 있는 펜을 누르시고 움직여도 되고, 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움직이셔도 됩니다. 개의 머리가 이 방금 전에 우리가 넣어줬던 키 값을 넣어줬던 요 널 오브젝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한 요 정도에 위치시켜주고, 자, 그러면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구 헤드 이 레이어가 이 널을 자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현재 요게 부모가 되고 요게 자식이 되게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페어런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페어런트에 있는 요 부분에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널에다가 이렇게 지시만 해주면 도구 헤드 레이어에 널이라고 여기에 등록이 되죠. 페어런트 부분에 널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이 도구 헤드는 널의 자식으로 속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따라가게 됩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널 오브젝트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널 오브젝트도 여기까지 만들어주면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여기까지 똑같은 위치까지 만들어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핏. 자, 플레이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렌더링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 Add to Render Queue, 그 다음에 Output 모듈 클릭하고, 포맷은 AVI가 아니라 퀵타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맷 옵션은 비디오 코덱은 H264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OK. 그 다음에 아래쪽 오디오 아웃풋 오토는 오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풋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지정만 하면 되는 거죠. 댄스1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름을 댄스1, 그리고 저장. 자, 그리고 렌더링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렌더.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최종 동영상 파일 하나로 렌더링 거는 과정에 왔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 놓은 댄스 동영상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했습니다. 자, 일단 이 두 개를 프리미어로 던져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튜토리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이거는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어 놨던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댄스1을 타임라인에다가 던져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4초 정도의 이런 영상이 들어가죠. 현재 이 사이즈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 좀 확장된 사이즈를 미리 지정을 해 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퀀스 세팅. 자, 현재는 프레임 사이즈가 가로 사이즈가 404 픽셀이고 세로 사이즈가 720 픽셀이죠. 여기에다 사실 두 배를 딱 하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텐데 어느 정도 여유를 생각해서 대략 한 800 정도로 해 놓겠습니다. 예,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프레임 사이즈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죠. 댄스 2를 비디오 2 트랙에다가 이렇게 던져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 존재하게 되죠. 자, 일단은 댄스 2를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모션 포지션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댄스 1 선택하고 포지션 값을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거의 반반 이렇게 위치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위치는 다 됐고요.
댄스2는 대략 3초 정도, 댄스1은 4초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촬영 당시 서로 다르게 촬영됐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초 정도까지 반복해서 위치시켜 놓을 겁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Alt 버튼이 눌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바로 복사가 되죠. 똑같은 게 다음 위치에다가 배열시키고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버튼 누르고 한 번 더 복사. 네, 그렇게 위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댄스2도 Alt 버튼 누르고 복사, 다시 Alt 버튼 누르고 복사, Alt 버튼 누르고 또 복사. 자, 이게 정확하게 이제 10초 정도의 여 부분이 잘려지면 딱 좋겠죠. 그래서 10 그리고 00 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컬렌트 타임 바가 10초에 딱 위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레이저 툴 선택하고 자르기, 자르기.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선택해서 딜리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음악 파일을 좀 넣어야 되겠죠. 배경음악으로 될. 미리 저는 구해다 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이고요. 자, 이거를 오디오 트랙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고 동일하게 이것도 여기 10초 위치시켜 놓고 레이저 툴로 슬라이스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딜리트 하고 자, 그러면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편집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동영상 하나의 파일로 렌더링 걸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익스포트, 메디아, 포맷은 H264, 그 다음에 프리셋은 그냥 기본으로 아마 매치 소스 하이 비트레이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웃풋 네임은 이렇게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자, 익스포트. 자, 됐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애니멀.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튜토리얼을 따라 한다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